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근무 중인 30대 여성이에요. 여자는 늙어도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저희 엄마를 포함시킬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엄마는 그저 여자가 아닌 엄마라고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엄마도 엄연히 여자인데 말이에요. 참 못된 딸이었죠. 그랬던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도 오빠랑 저를 차별해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탓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취업을 핑계로 집을 나왔어요. 그 후론 8년 넘게 일본에서 살았고요. 휴가 때도 한번 안 들어오고 말이죠. 심지어 오빠 결혼식 때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밤 비행기로 출국을 했을 정도예요. 사실 일 때문이란 핑계를 대긴 했지만 휴가를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안 그래도 서먹서먹하던 모녀 사이는 더욱 소원해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국에 며칠만 더 머물렀더라면 엄마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알아챘을 테고 그랬다면 이런 어이없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속 좁은 딸년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니 더 가슴에 사무치게 죄송하네요. 따지고 보면 저희 엄마가 오빠를 편애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30도 안 된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몸으로 남매를 키우면서 별의 별일을 다 당하고 사셨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 아빠 친구분 아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엄마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었대요. 과부년 주제, 어디 넘볼 사람이 없어서 남편 친구랑 바람을 펴.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한 거 아니겠어? 남편 잡아먹은 년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더러운 몸뚱이를 굴려? 엄마는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힌 채 거리로 끌려나가 온갖 험한 욕을 듣고는 조리질을 당했대요. 저희 엄마가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자는 믿지 않았죠. 오죽하면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줬겠냐. 자식 앞세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면 자기 며느리 죄를 까발렸겠냐고.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애초에 시댁 식구들이 꾸민 짓이니까요. 아빠 친구와 바람을 핀 사람은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고모였거든요. 딸 자식 혼삿길 막힐 게 겁이 났던 친할머니가 며느리를 제물 삼아 자기 딸을 지킨 거였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엄마는 시댁에 찾아가 억울하다고 믿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쓸데없는 짓이었죠. 나중에서야 전말을 알게 된 엄마는 그날로 저희 친가와 인연을 끊었어요. 저 유치원 땐가 친할머니가 찾아와 엄마한테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한통속이 돼서 엄마한테 누명을 씌운 사람들과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생각했대요. 이게 다 남편 없는 서름이라고요. 바람막이가 되어줄 남편이 없으니 형제 부모 할 거 없이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한다고 말이죠. 엄마가 오빠한테 집착하기 시작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집안의 가장이 번듯해야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살 수 있다 믿은 거죠. 우리 집 가장인 아들만큼은 보란듯이 잘 키워서 남편 없는 서름을 보상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덕분에 오빠는 없는 형편에도 남들 부럽지 않게 먹고 입고 쓰며 자랐어요. 청바지 하나를 사도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으로 입었고 지갑에 용돈이 떨어지지 않게 엄마가 늘 채워주었죠. 반면에 저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오빠 수발을 들고 살아야 했어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도 늘 오빠 밥을 차려 먹이고 빨래며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죠. 그게 버릇이 돼서 그런지 오빠는 저를 마치 몸종 부리듯 부리며 살았어요. 지 양말 한번 빨아 신은 적이 없고 지 손으로
라면 한번 끓여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제게 시켰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러셨어요. 네 오빠가 잘 돼야 너도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오빠한테 잘해. 집에서 대접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대접받는 법이니까. 한땐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크고부터는 엄마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자식은 전생의 채권자라더니 오빠가 딱 그 짝이었거든요. 엄마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안타까울 정도로 엄마는 오빠한테 퍼주기만 할 뿐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감사 인사조차도요. 그런데도 늘 헌신적이었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한테는 절대로 돈도 애정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이죠. 오빠는 늘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엄마를 기쁘게 하는 재주도 있었어요. 바로 공부였죠. 오빠가 공부를 무척 잘했거든요. 형편 때문에 학원 한번 다닌 적 없는데도 서울대에 합격할 정도로요. 안 그래도 금쪽같이 귀한 아들인데 공부까지 잘하니 엄마 입장에선 오빠가 얼마나 예쁘고 기특했겠어요. 그러니 딸 자식인 저 따위한테는 더더욱 신경도 안 쓰게 되었죠. 지금이야 엄마를 이해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당신 배로 난 자식인데 왜 나한테만 모진 건가 생각했으니까요. 오빠만큼은 아니어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은 달랐죠. 자식을 둘이나 대학에 보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오빠를 성공시키는데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으니까요. 말하자면 개천에 용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싫어. 오빠는 대학에 보내주면서 왜 나보곤 실업계로 가라는 거야. 나도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나도 자식인데 왜 오빠만 챙기냐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랑 다퉜어요. 저에겐 인생이 달린 일이라서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실업계 간다고 취직 못한다니? 오히려 요즘엔 대학 나온 애들보다 취직도 훨씬 잘 된다더라. 하루빨리 취업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굳이 대학까지 들어가야겠어. 막말로 돈이 있으면 엄마라고 널 대학에 안 보내고 싶겠니? 형편이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취직이요? 물론 고졸도 취직은 되죠. 하지만 기본급부터가 다르고 승진에도 차별이 있는데 그건 왜 모르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 학비는 내가 벌어서 다닐게. 그럼 되지? 인문계 진학을 만류하는 엄마가 못내 서운했던 저는 제 손으로 등록금을 버는 조건으로 인문계에 진학했어요. 그리곤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몇 년 뒤 저는 대학에 합격했고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모아놓은 돈을 오빠 생활비로 보냈다고? 그럼 나 대학은 당장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 어떡해? 그럼 어째? 당장 차비도 없다는데 네 등록금은 마련해 봐야지. 여기저기 부탁해 놨으니까 기다려봐. 정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게 우리 형편에 둘이나 대학에 가는 게 말이 되니? 엄마가 아주 등골이 휜다 휘어. 엄마는 제가 모은 돈을 허락도 없이 오빠 생활비로 보내놓고도 오히려 저를 탓하셨어요. 그게 누구 돈인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겠다던 엄마는 결국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라면 제 등록금 낼 돈까지 썼겠어요? 그렇게 등록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던 그때 엄마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전 엄마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그러더군요.
네 대학 등록하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까 마음 졸이지 마. 그 말을 남기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마련했는지는 아무 말씀 없으신 채로요. 그 모습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짜증도 났어요. 애초에 내 돈을 함부로 오빠한테 준 건 엄마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고 엄마한테 미안할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캠퍼스의 낭만은 없었어요. 죽어라 알바에서 한 학기 등록금을 채우고 나면 어김없이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기다렸으니까요. 극한 대학 생활이 따로 없었죠. 그 사이 오빠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오빠가 돈을 벌어다 준 건 아니고 그동안 오빠한테 들어가던 돈이 안 들어가게 돼서 그런 거지만요. 저는 저대로 집에다 손 안 벌리고 벌면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들한테 돈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는 전보다 일도 늘리고 돈 버는데 열중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살만한데도요. 그래서 몸도 안 좋은데 일 좀 줄이고 쉬엄쉬엄 하시라고 했더니 곧 있으면 네 오빠도 결혼한다고 집에 사람 데려올 텐데 번듯한 집 하나 없이 어떻게 새 사람을 들이니? 다행히 집주인이 이민 간다고 집을 싸게 내놨길래 이참에 살까 한다. 그러면 나 죽고 나서라도 이 아파트가 네 오빠한테 비빌 언덕은 될 거 아냐. 그러니 너도 얼른 취직해서 은행 대출금 갚는 것 좀 도와라. 엄마한테는 역시나 오빠뿐이었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를 오빠의 비빌 언덕을 만들자고 딸인 나한테 동참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전까지 모두 떨어진 저는 차라리 해외 취업을 해서 한국을 떠나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보면 그래도 매번 서운한 마음은 안 들 테니까요. 그래서 일찍부터 일본어 공부를 하며 일본 취업을 노렸고 졸업과 동시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해 일본에서 살게 됐어요. 한국에 살면서 오빠랑 차별을 받으며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외로운 게 낫겠다 싶었죠. 그렇게 8년을 일본에서 살던 저는 제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늦은 밤 한국에서 걸려온 중년 남자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걸 팽개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말았죠. 오정희 씨 따님인가요? 어머님 수첩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분은 자신이 저희 엄마를 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엄마가 남자랑 살림을 차렸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전에 어머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셔서 알고 지낸 정도입니다. 며칠 전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라도 녹이시라고 드렸는데 갈 곳이 없다고 하셔서 날도 추운데 가시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 집에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님한테 전화를 한 건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드님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쫓겨난 것 같아서요. 혹시 따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년 동안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전화통화라고 해봐야 엄마가 일방적으로 걸어선 밥은 잘 먹고 사냐고 묻는 정도였기 때문에 엄마 근황은 알지 못했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쫓겨나요? 아니, 누구한테요? 네? 오빠요? 남자분 말로는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그동안 집에서 좋지 않게 지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은 제가 잠깐 한국에 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엄마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자식 일이라 그런지 말을 안 한다고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경은아. 그 사이 많이 늙고 초췌해진 모습에 저도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엄마 집 놔두고 남의 집에 와서 이러고 있어? 오빠한테 쫓겨났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엄마는 가슴에 맺힌 게 많은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게 들려주셨죠. 엄마 말로는 오빠 내외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건 아니었대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처음엔 내외가 엄마한테 살갑게 잘했다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아파트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고 졸랐대요. 어차피 나중에 자신한테 물려줄 거 굳이 비싼 상속세 낼 거 있냐면서요. 엄마가 이 집은 오빠랑 저한테 반씩 나눠줄 집이라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더래요. 자신을 대하는 표정도 냉랭하고 불러도 대꾸도 않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말이죠. 외식도 자기네 부부만 나가서 하고 여행도 엄마한테 말도 없이 둘만 다녀오곤 했다더군요. 신혼이니 거기까지는 봐준다 쳐요. 그런데 하다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마음 상하게 했지 뭐예요. 밥도 비위 상한다고 엄마랑 같이 안 먹고 지들 입에 들어갈 건 고급 수입품으로 따로 구매해서는 엄마는 손도 못 대게 하고 먹었다더라고요. 언젠가 엄마가 올케가 사다 놓은 치즈를 조금 뜯어 먹었더니 노인네가 식탐까지 많아서 자식들 먹을 것까지 탐낸다고 대놓고 욕을 했다나요? 그 말에 놀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더니 대뜸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어머님 욕심 많은 거 사실이잖아요. 아들 자식 끼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 아들한테 아파트 주기는 싫고 그게 욕심이 아니면 뭐예요? 말로는 나 죽으면 니들한테 줄 거다 그러시지만 그거야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중간에 수틀리면 없던 일 하자 할지 누가 알아요? 며느리의 당돌한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당신 아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데 남의 집 자식한테만 뭐라 한들 뭐가 달라지나 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올케는 사사건건 엄마를 자극하기 시작했대요. 나지도 않는 냄새가 난다며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페브리즈를 뿌리며 난리를 쳤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시작하니 늙으면 죽어야지 기를 쓰고 오래 살겠다고 저런다고 하더라나요. 그 말에 하도 속이 상해서 참다 못해 오빠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글쎄 아들이란 놈도 똑같더래요. 엄마는 어른이 돼선 지금 나랑 그 사람 부부싸움 시키려고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야? 엄마는 엄마 아들이 이혼해서 돌싱으로 살길 바래?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예초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파트 명의만 나한테 해줬어도 그 사람이 이러겠냐고. 아들인 나도 열받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은 오죽 화가 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오빠의 그 말에 충격받은 엄마는 말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 후로도 며느리한테 온갖 모진 말을 듣고도 참고 살았던 건 그래도 내 아들이랑 살 맞대고 사는 여잔데 혹여 당신 때문에 둘이 갈라서기라도 하면 어쩌나 겁이 나서 그랬다더군요. 당신 집에서 아들 내외 시집살이를 하며 살던 엄마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밖에선 그런 내색 한번 안 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을 정도로요. 갑자기 온 추위에 사람들도 꽁꽁 얼었던 그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오랜만에 오빠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이던 엄마는 안방에서 아들 내외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기야, 아무래도
요새 어머님 몸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가씨랑 이 집에 대해서 확실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말로는 자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막상 그때 되면 욕심 안 낼 거란 보장 있어? 돈이 얼만데. 걱정 마. 이미 각서 받아놨으니까. 엄마 죽으면 이 집은 온전히 내가 갖기로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놨어. 일본 간 지 8년이 넘도록 집에도 한번 안 오는 앤데 무슨 걱정이야. 그나저나 엄마가 죽기 전에 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놔야 하는데 말이야. 하여튼 무식해서 상속세 무서운 걸 몰라요. 내 엄마지만 정말 답답한 게 사람 미치게 한다니까. 명의 이전만 끝나면 당장 실버타운에 보내든 해야지. 그 말에 엄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오빠 내외 방에 들어가 소리쳤대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 애미 집 뺏고 날 어디로 보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네가 사람이야? 그동안 나 때문에 니들 갈라설까봐 말도 못하고 참아줬더니 니들이 나를 병신으로 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이기적인 성격 다 받아줘가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네가 아주 인간 쓰레기가 됐어. 다 필요 없고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이런 걸 자식이라고 떠받들고 살았으니. 엄마, 뭔가 대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막말로 엄마가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준 게 있다고 그래? 다른 집 부모도 자식한테 그 정도는 다들 해준다고. 그리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시집 오면서 해온 혼수들 그거부터 물어줘요. 그동안 엄마가 앉았던 소파며 식탁, 하루 종일 틀고 봤던 TV까지 다 이 사람이 해온 거니까. 그거 물어주기 전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뻔뻔한 아들의 말에 엄마는 싸울 전의도 상실한 채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집을 나와보니 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 선생님 댁에 찾아왔는데 막상 배를 누르려니 용기가 안 나서 비상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었던 거죠. 엄마와 김 선생님은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저희 엄마가 자식들 혼사 치를 때까지는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그동안 거리를 두고 지내셨던 모양이었어요. 부모가 돼선 자식들 나쁘끄러운 일은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자식들 눈치 보고 살 거냐고. 난 상관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엄마가 원하면 재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근데 그 전에 먼저 엄마 집부터 찾자.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살던 아파트로 향했어요. 배를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길래 번호키를 누르고 집을 들어갔죠. 그랬더니 오빠 내외가 소파에 앉아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나왔는데도 찾을 생각은커녕 걱정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내외가 소파에 앉아서 팝콘까지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 광경에 눈이 뒤집힌 저는 팝콘을 뺏어 들고는 두 인간 얼굴에 퍼부었어요. 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엄동설안에 네 엄마는 내쫓고 니들 목구멍에 팝콘이 들어가냐? 그러자 올케가 난리 법석을 떨며 소리치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개매너야.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미쳐? 미치긴 누가 미쳐. 내가 살면서 오늘처럼 정신이 또렷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남의 집? 이게 어떻게 남의 집이야. 내 엄마 집인데. 주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지. 어디 객식구가 집주인 행세야. 오빠 너도 똑같아. 아들이 돼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네 마누라 끼고 앉아서 영화나 보고 있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그 나이 먹도록 독립도 못하고 여직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것들이 뭐가 잘났다고 까불어 까불긴. 어릴 때부터 네 싹수가 누런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간 말종일진 정말 몰랐다. 널 아들이라고 등골 빠지게 받들고 산 엄마가 불쌍하지. 더 길게 말할 거 없고 니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사람 불러서 니들 끌어낼 테니까 당장 안 일어나? 어머,
누가 보면 잔다르크 난 줄 알겠네. 그동안 지 엄마 부양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해? 자기야,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 동생 좀 이 집에서 내쫓아줘. 오빠는 옳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팔을 잡아 끌곤 현관으로 밀었어요. 나가 이 기집애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게 이제 와서 웬 효녀 코스프레야? 우리 와이프 임신 중이라 신경 쓰면 안 되니까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전화로 해. 엄마도 얘 편들 거면 얘랑 나가요. 굳기고 앉아있네. 그래, 임신한 네 와이프는 소중하고 엄동설하네. 당신 집에서 쫓겨난 네 엄마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니? 평생을 너 하나 보고 살아온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이 미친놈아. 네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앞으로는 엄만 네가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조건으로 엄마 돌아가시면 아파트 네가 갖기로 했던 거잖아. 각서에 공증까지 받아놓곤 왜 이래? 근데 엄마 아파트는 챙기면서 정작 엄마는 내다 버리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똑똑히 잘 들어. 네가 먼저 약속 깬 거니까 앞으로 나도 너랑 한 약속 지킬 생각 없어. 각서 내용대로 네가 부양의 의무를 안 지킨 거니까 더 이상 아파트고 뭐고 나한텐 권리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오빠나 올케나 인간이 그 꼴인데 그 밭에서 어떤 애가 나오겠어? 둘이랑 똑 닮은 애 낳아서 어디 한번 등골 빼며 잘 살아봐. 아, 뭐해? 당장 안 나가고. 전에 엄마가 당했던 것처럼 오빠 내외를 추운 날 집에서 내쫓았어요. 오빠가 잔머리 굴리고 공증까지 받은 각서가 오빠 발목을 잡은 거죠. 게다가 아파트 주인인 엄마도 더는 오빠 내외와 못 살겠다고 하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 올케 혼수요? 그것도 말하자면 얘기가 긴데요. 간략히 말하자면 오빠 결혼할 때 오빠가 저한테 2천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올케한테 카드빚이 많아서 당장 갚아야 한다나요? 그때 빌려가곤 통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혼수랑 퉁치기로 했죠 뭐. 못 받은 거보단 현물로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제야 울고불고 엄마한테 매달리는 오빠를 보니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엄마가 다시 오빠를 받아주면 어쩌나 했는데 엄마도 이번 일로 마음이 다쳤는지 매몰차게 오빠를 떼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빠 내외는 올케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다더라고요. 거기선 제대로 살지 모르겠지만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오래전 제 대학 입학금 말이에요. 내내 그 일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대학 등록 마감을 앞두고 돈을 못 구한 엄마가 고모한테 찾아가 지난날 위자료조로 돈을 받아냈던 거라더라고요. 안 주면 고모부한테 다 까발리겠다고 했더니 1시간도 안 돼 돈을 마련해 주더라네요. 다시는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지만 딸 대학 등록을 위해 할 수 없이 고모를 찾아갔던 엄마는 그 후 며칠을 알았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빠만 자식이냐고 매몰차게 굴었던 제 행동이 너무 창피하고 엄마 가슴에 상처만 입힌 것 같아서요. 제가 오빠 탓을 할 처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글쎄 엄마가 이러지 뭐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엄마도 이젠 여자로 살고 싶구나. 지난번에 네가 한 얘기 듣고 많이 생각했어. 그 말에 힘도 얻었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김 선생님이랑 재혼할까 해. 이젠 엄마 노릇도 지겹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엄마도 여자라는 걸요. 그걸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제가 참 무심했죠. 그래서 이제라도 엄마의 새 출발을 마음에 담아 응원해 주려고요. 우리 엄마 황혼에 찾은 인연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빌어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사수였던 제 남편이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해왔고 그 고백으로 연애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당시 남편은 30이 넘었지만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서투른 행동들이 순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 전 이 여자 저 여자 떠보며 옮겨다니는 남자를 만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행동들이 더없이 좋았어요. 저 뽀뽀해도 되죠? 스킨십을 하기 전 저에게 하나하나 물어본다던가 한 달 넘게 만났는데도 여전히 저를 보면 얼굴을 붉히는 것도 모두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주변 제 친구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저는 아니었죠. 남편의 그렇게 떼타지 않고 순수한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달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까지는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 남편도 나이가 많고 저도 적지 않은 터라 양가 부모님들의 허락하에 서둘러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시댁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못했고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의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 네가 우리 재준이랑 결혼한다는 그 아가씨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오렴. 처음 남편 집에 갔을 때 그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던 그 온화한 얼굴과 교양 있는 말투로 보아 괜찮으신 분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식장 알아보느랴 신혼집 구하느랴 상견례 하느랴 정신없이 모든 게 지나갔기 때문에 알아볼 여력도 없었죠. 그리고 남편과 구하게 된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놀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옆동으로 이사를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옆동으로 이사를 오신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아 여보, 어머니 혼자셔서 적적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사는 집 근처에 있으면 아무래도 외로움도 덜고 좋으실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뭐? 아니 그런 일을 당신 혼자 처리한 거야? 적어도 상의는 해봐야지. 상의? 그래야 했나? 그때 알았어야 하나 봐요. 제가 그걸 상의 없이 덜컥 그리하면 어쩌냐고 닥달하니까 남편은 그제야 그래야 했냐며 그럼 이제 와서 어쩌냐고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저 또한 난감하기 그지 없었어요. 이미 집도 구하신 마당에 다시 돌아가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웃는 얼굴로 어머님을 배워야 하는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이사 온 첫날부터 저희를 자기 집에 초대하셔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어머님 집에 발을 들였는데 어머님이 식사 중에 난데없이 더없이 온화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도 갖고 하려무나. 아이 낳으면 손 갈 일 많을 텐데 내가 돌봐주면 되지 않니? 그래야 너도 직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고. 아, 네 어머님,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봐요. 어머님께서 아이 낳으라고 봐주신다고 했을 땐 감사했어요. 아이 낳으면 몇 년은 직장을 쉬어야 하고 그럼 경력이 단절될 테니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딱히 아이 욕심이 있진 않았던 터라
결혼 전에도 남편과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자 했기에 그날은 말을 돌렸어요. 이후 일이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도 저도 일에 매여 있었던 시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딱히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불안하셨는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 설마 애 안 낳겠다는 거 아니지? 네?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손주 욕심만큼은 있는 사람이야. 네가 애초에 애 안 가지려는 여자였으면 결혼 허락도 안 했다. 우리 집안 대 있는 아들을 낳아야 내가 네 시아버지 있는 하늘 가서 면목도 생기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 딴 생각 말고 임신 준비해라. 거의 뭐 이건 임신 강요나 다름없었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에게 이런 걸 요구한답니까? 저는 곧바로 거기에 반박해서 아이 계획 문제는 저희 부부 문제니 저희가 알아서 좋은 시기에 낳을게요. 하고 반박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대체 무얼 잘못한 걸까요? 그 이후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혼은 집안끼리의 약속이고 결합이야. 니네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너 지금 속으로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했지? 근데 이게 현실이다.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고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여나 아이 안 가질 생각이면 내가 두 팔 걷어붙여서 니네들 이혼시킬 거야. 시어머니의 딱딱거리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차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비적거리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만 볼 뿐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예예 거리더라고요. 자기도 딱히 아이 욕심이 없으니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에게 맞추겠다고 하던 사람이 말이죠. 거기다 한술 더 떠 자기 엄마를 위로하겠답시고 엄마 걱정 마세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 말을 듣고서야 화가 좀 누그러지셨는지 한동안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다가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당연히 그날은 남편과 제 사이에 한 차례 피바람 부는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아니, 당신 어머니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지. 당신이 거기서 그래버리면 내가 뭐가 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어쩌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손주를 원하는지 나도 몰랐어. 그래서 말인데 그냥 우리 애 하나만 가지면 안 될까? 어차피 너도 생각해보겠다고 한 거지. 안 갖겠다 한 건 아니었잖아.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얼른 애 가지고 우리 엄마 마음도 편하게 해드리자. 그럼 모두 편해지고 좋잖아. 편해진다고? 누가 편해져?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결정 못 내린 상태라고. 나는 우리 아이 가지는 문제에 있어선 신중할 거고 그럴 거라 당신한테 몇 번이고 얘기를 해뒀어. 근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어머니 말씀 듣고 거기에 맞춰 결정해야 해? 앞으로 어머니 앞에서 괜히 비위 맞춘답시고 그렇게 말하기만 해봐. 그땐 나도 당신이랑 계속 이 결혼 유지해도 될지 생각해 볼 테니까. 남편도 제가 일이 세게 나올지 몰랐는지 제 말을 듣고는 좀 당황해하더니 자기도 나름 기분이 상했는지 그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 사이에 몇 달간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 이후 꾸준히 저희에게 아이 가지라고 하면서 이번엔 다르게 전략을 바꾸기로 했는지 자기가 애 낳으면 잘 봐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구스르고 설득하려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소리친 걸 사과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 어머니 목소리가 솔직히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명절날엔 어머니 댁에 가야 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온화하신 표정을 마주해야 했어요. 아가, 내가 일 못하게 될까봐 걱정 많은 거 안단다. 근데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내가 다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 너는 그런 거 하등 신경 쓰지 말아라. 남편과는 어찌저찌 화해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옆동에 서시며
수시로 제 집을 드나들며 강요를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죠. 아이가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니 당연히 낳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잘 키울 수 있을까? 경력이 끊길 텐데 괜찮을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맡아주신다고 했으니 일단은 걱정은 한시름 덜고 태교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마치 잔치라도 난 듯 좋아하셨죠. 그러면서 당연히 아들이겠지 하는 말을 주저없이 하시는데 저도 남편도 못 들은 척 했어요. 10달을 품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막상 이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두고 어머니께 맡기고 출근해야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저축해야 하고 제가 한 푼이라도 벌면 다 아이를 위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몇 년 후 아이가 좀 자랐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아이 곁에 있다가 조금 컸을 땐 시어머니를 찾아가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평소에도 손주라면 끔찍이 여기셔서 좋아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 반응이 제 생각과 영 다르더라고요. 미안한데 그건 안 되겠구나. 네? 갑자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못 봐주시겠다뇨. 아니, 니들 돈도 많은데 그냥 사람을 쓰지 왜 늙은 나를 시키려 드는 게냐? 막말로 이 나이에 애 보는 게 쉽니? 아무리 내 손주라도 그렇지. 내가 얘보다 허리가 굽을 거다. 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저 걸러 들어야 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더 소름이 끼쳤던 게 남편이 은근슬쩍 제가 아이 갖는 걸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운을 띄웠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가 잘 돌봐주겠다느니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난 그때 네가 혹여나 애 못 낳아서 우리 집안 대 못 잇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그런 거지 애 볼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어. 나는 내 아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알아 누운 사람이야. 그때는 젊기라도 했지. 지금은 얘 너는 나한테 그런 부탁하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얘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실로 저 말을 듣고 있는데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이 봐주겠다고 하다가 안 되겠다는 말을 무슨 빈대떡 뒤집듯 저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저를 되려 나쁜 며느리로 몰아가니 오만 정이 떨어지더군요.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고 시댁에도 오가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폭풍은 이때부터였어요.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그게 안 잊고 왔는지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어머니는 대뜸 뭐하냐 묻더니 자기가 지금 그리로 갈 테니 저녁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녁상이요? 어머님, 지금 저녁상 준비하기엔 시간이 너무 일러서요. 고기도 아직 양념에 절여져 있고요. 혹시 민수 아빠 퇴근할 때 그때 오실 수 있나요? 예, 내가 지금 가고 싶다면 가는 거지. 그 시간에 왜 맞춰가야 하는 거니? 나는 지금 배가 고파. 같은 말을 해도 꼭 어머님은 그렇게 톡 쏘듯 말하더니 바람처럼 제 집으로 오셨죠. 그리고 한참 애보기에 바쁜 저를 불러대어 이거 하라 저거 해라 부엌에서 일을 시켜대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열이 오르더라고요. 당시 어머니가 저를 불러 이 심부름 저 심부름 시켰을 때가 바로 한여름이었거든요. 등은 축축히 젖어 애 보느랴 불 앞에서 음식하느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지 행동이 빠릿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더군요. 예전부터 내가 말하고 싶었다만 넌 왜 이리 칼질이 느린 거야? 아니, 몇 년간 부엌에 들어앉아 음식했으면 무슨 장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버릇 할 수 있어야지. 네 엄마가 너한테 이런 것도 안 알려줬니? 아유, 이건 뭐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줘야 하니?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며 본인이 하겠다고 엉덩이로 저를 밀쳐내는데 너무 세게 밀어서 그대로 자빠져선 머리를 콩 찌을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새 그렇게 주방을 독차지하곤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를 주무르더니 저는 애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애가 울어 방으로 들어오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제가 솔직히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왜 친정까지 엮어 그런 욕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모자라고 멍청한 애가 된 것 같아서 괜히 자존감이 깎여 나가더라고요. 그땐 잘 몰랐지만 저는 이미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마음도 많이 상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말을 들으면 성격답지 않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슬픔이 차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을 해 집에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왔다가 집에 시어머니가 있는 걸 보고 흠칫 놀라더니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더군요. 무슨 일 있었어?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리 말하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잠시 후 남편과 어머님이 둘이서 무슨 대화를 속삭이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을 주고받는 건지 몰랐지만 시어머니의 언성이 잠깐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대화 목소리가 사라지자 남편은 제 방으로 들어와 저를 달래려는 듯 제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려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음식하느라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돕고 뭐 한 거야? 뭐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 아니, 애보기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엄마가 몇 마디 좀 했다고 당신이 토라져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하던데? 어머니의 거짓말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짓말을 이리 잘하실 수 있는지 그 능력이 과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따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는 발을 빼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늙었다 해도 너한테 이런 대접받고 살 줄은 몰랐다.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라 친탈처럼 대해주려 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한 건데 그게 그리 고가웠니? 집에 좀 들린다고 해도 인상 팍 쓰고 있고 내가 어디 무서워서 너한테 말 걸겠니? 정말 어쩌다 이런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건지. 늙은 게 죄지, 늙은 게 죄야. 남편은 엉엉 우는 어머니를 달래기 바빴고 틈틈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얼떨떨한 얼굴로 아기를 안은 채 서 있었고요. 아니, 울어야 할 건 전데 대체 왜 본인이 울고 저런 난리 법석을 떠는 건지 어이없어서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는데 남편은 제가 여기 있으면 시어머니 기분만 더 안 좋아질 테니 얼른 나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나가? 저는 그 말을 중얼거리다 그만 저도 모르게 급하게 외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 맞이하는 찬바람이 느껴지자마자 온 몸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덜덜 몸이 떨리고 눈물이 정신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땐 정말 누가 제가 당한 상황을 해석해줬으면 하는 심정이었답니다. 갈 데도 없어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친정엄마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다 팽개치고 엄마한테 달려가 안겨 엉엉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앉아있으니 마침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후 남편이 당신 편을 들자 신이 났는지 시어머니는 제게 더 못되게 굴고 무지막지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야
절 구슬리기도 하며 가끔 좋은 말도 하셨지만 지금은 거의 대놓고 남편 앞에서도 절 시켜먹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열이 식지 않아 가슴이 옥죄어오듯 답답해오고 힘든 일이었는데요. 저는 당시 이 일로 며칠이나 끙끙 앓아 누워야 했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대뜸 건네더라고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곧 생일이야. 이번 생일만큼은 좀 남들 하는 것처럼 성대하게 해보고 싶은데 뭐 좋은 생각 없니? 엄마, 외식은 어떠세요? 근처 고깃집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내가 방금 그랬잖니? 화려하게 구색 잘 갖춰 하고 싶다고. TV에 보니까 호텔을 빌려 생일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내가 여력이 안 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잘해보고 싶구나. 며느라가야, 너 시간 되지? 생일상 좀 차리자꾸나. 솔직히 어머니의 심보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구워 삶아 어떻게든 생일 잔치상을 준비하게 하고 친구들을 잔뜩 초대해 누리고 싶은 모양이더군요. 이해도 그닥 되지 않았어요. 몇십 번 하신 생일이 뭐 그리 귀중하다고 그걸 그리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고 싶으신 건지 그걸 며느리 손까지 빌려가면서 말이죠. 저는 이미 육아에 지쳐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 그 많은 음식들을 차려내고 친구분들을 모시며 방긋방긋 웃을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기대에 잔뜩 하신 얼굴로 자기가 어떤 음식을 할지 미리 생각해 두었다며 이 사진 저 사진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음식들이라 하기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엄마 좋겠네. 엄마 누구누구 부를까? 그 엄마랑 친한 동네 분들 다 부를 거지. 성미 아줌마도? 하고 분위기를 잔뜩 띄우고 있었고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이 정도 인원 맞춰서 음식 준비하는 거면 저 혼자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가씨나 부를 사람 없나요? 아니면 요즘 사 먹는 음식도 잘 나와 있던데요. 차라리 전문 업체에 어머니 원하시는 음식들을 맡겨서 주문하는 게 맛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비용 어느 정도 보탤게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음식은 뭐니 해도 정성인데 내가 거기에 그딴 싸구려 배달 음식 내놓으란 소리야. 애들이 날 뭘로 생각하겠어? 며느리한테 대접 못 받고 사는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정말 너는 말을 해도 꼭? 어머니, 배달 음식이 아니고요. 제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음식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 혼자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말하지. 어디서 곧단 배달 음식을 시엠이 생일 싸게 내놓으려 해. 시어머니는 정확히 이런 반응이었어요. 죽어도 생일상은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어야 했고 그게 아니면 자기는 대접 못 받는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말을 곱씹고 곱씹다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나는 못하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리려 하니 남편은 제게 여보, 어머니 원하는 대로 들어드리자 하면서 또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 했고요. 거기에 제가 폭발해 그날 남편을 붙잡고 묻게 되었는데요. 그 물음이 결국 입씨름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보,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야? 지금 어머니가 나한테 자기 생일상 막노동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애도 있는데 좀 더 크고 나서 저러셔도 되잖아. 혼자 안 되겠어서 아가씨 부르면 안 되겠냐 했더니 걔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 당신은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 엄마가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그 정도 바랄 수도 있지. 끼케야 하루 몇 시간 일하는 건데 그것도 들어주기 힘들어? 당신 가끔 보면 정말 이기적인 거 알아? 아무래도 꼴 보기 싫어 죽겠던 남편이 절 비난하고 나서자 저는 어머니께 아무래도 저 혼자 생일상 차리는 건 힘들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제가 생일상을 혼자 못 차리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나름의 시위를 시작한 거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 매일같이 우시면서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며칠을 그대로 두고 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도무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시고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니 저도 별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벼르고 벼르는 심정으로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했죠. 아직도 시어머니 생일날 갔던 풍경부터 잊을 수가 없는데요. 글쎄 낑낑거리며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시댁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화장을 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나오셔선 저에게 얼른 음식을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배고프다 얘. 최대한 빨리 해라. 어젯밤에 몇 개 만들어 온 것도 있으니까 금방 끝나겠지? 순간 숨이 턱 막혀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도와주실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길로 부엌에 들어가 하나하나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는 것부터 하는데 내가 왜 대체 이 집 부엌에서 이러고 있는 건지 그간 쌓여온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눈덩이 불듯 불어나는 걸 느꼈죠. 예, 얼른 해라. 아직이니?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보채고만 있고 저는 양팔을 까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연신 닦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미리 말해두셨던 인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에겐 많아야 10명이라 했는데 이건 뭐 20명쯤은 되어서 발 디딜 공간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음식이었죠. 제가 준비한 음식이 10인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 다 때려치고 나갔어야 맞다고 보여요. 근데 제 낮은 자존감이 제 발목을 묶었고 저는 더듬더듬 배달업체에 연락해 부족한 음식들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혹여나 시어머니 아시면 난리 날까봐 왁자지껄한 틈을 타 살금살금 나가 집 접시에 미리 옮겨 담아 집 안으로 들어왔죠. 거기까진 별일 없이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하나하나 상에 차려 나갈 때쯤 갑자기 부엌에서 시어머니 친구 한 명이 하더니 저희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건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배달업체 포장지에 쌓여있던 숟가락이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은 며느리가 다 차린다고 하지 않았니? 하고 얄밉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숟가락을 보더니 제 머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내가 배달음식 시키지 말라 했지? 꿈도 꾸지 말라 했지?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경우냐? 시애미가 만만해? 처음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 했지만 거기까지 가니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빠른 속도로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만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버리고 말았어요. 들고 있던 탕수육 접시를 시어머니 머리 위에 쏟아붓고 만 거였죠. 탕수육 소스가 어머니 옷깃에 축축하게 젖어들어갔고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 뒤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며느리가 이 정도 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받아들이셔야죠. 어떻게 남의 집 자식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애 낳으라 그리 구박을 해대더니 아이 봐주시겠다 해놓고 안 된다고 말 뒤집고 이제는 어머님 말보다 손님 2배는 많아져서 음식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배달음식 주문했더니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절 때리시고 아가씨가 이런 일 당하신다 생각하면 어머니 참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해요? 죄송하지만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안 하렵니다. 이제 다 끝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친구들은 정말 그랬냐며 쑥덕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얼굴은 치부를 들킨 듯 말 그대로 발갛게 달아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온 후 오랫동안 제가 하려던 일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혼이죠. 남편도 모든 일을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뭐라 할 기색을 보이다가 제가 서류를 내밀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제야 남편은 어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자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 생각해서 그대로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와버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 하실 뿐이었지만 그저 모든 상황을 감내하듯 아무 연락도 해오지 않으셨죠. 지금 저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친정에 들어와 아이와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기 전엔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막상 하고 나와 이렇게 둘이 사니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원래 혼자 살았었는데 왜 그런 두려움을 가졌는지 말이에요. 결혼하고 친정 부모님께 못했던 효도도 하면서 아들을 위해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